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3쪽 의문의 첨가부터 맞죠? 53쪽 의문 첨가부터 공부하도록 합시다. 아니, 오늘 수능인데 이게 역사상 초유의 이 일주일 연기 상태가 일어나서 그래서 대입 준비하는 애들 중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반은 아마 일주일 더 미뤄서 다행이다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또 당장 치고 싶었던 친구들은 또 아쉽다 그러겠는데, 뭐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제 오늘 휴일인 줄 알고 직장 쉬니까 주간에 오겠다고 했던 친구들 중에 이제 못 온다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굉장히 뭐 주간 야간에만 듣는데 모처럼 주간에 와서 더 많은 시간 공부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아쉬워하던데, 주간이 시간이 많다고 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문제지 뭐 시간이야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주어진 시간 열심히 하면 되지. 자, 거기 음운 첨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음운 변화를 얘기했고, 음운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 변천과 변동이 있다. 변천은 시간이 흘러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고조문법이고, 그죠? 반면에 현대문법에서는 변동을 다루는 거다. 그리고 변동은 즉 5가지가 있는데 교체, 동화, 그리고 축약, 탈락, 첨가가 있다. 거기서 동화는 교체 현상에 포함을 하여 말하기도 한다. 교체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그리고 된소리 대기가 이제 첨가가 아니라 교체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축약, 또 동화 현상으로 자음 동화는 알고 보니 비음화와 유음화, 즉 울림소리로 바뀌는 거지 아무 자음이나 변화된다고 자음 동화가 아니라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국외음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축약과 그리고 탈락을 하는데, 탈락에서 이제 주의할 건 자음군이 단순화되는 것, 즉 겹받침이 하나만 소리 나는 건 분명히 음절의 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긴 하지만, 대신 이때는 교체가 아니고 뭐로 본다? 탈락으로 본다. 됐죠? 자, 이제 첨가를 보는데요. 먼저 음운이 첨가된다는 건 말 그대로 A라는 음운, B라는 음운, 두 개의 음운이 만났는데 또 하나의 음운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첨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끼어든 음운이 니은이면 니은 첨가고, 비읍이 끼어들면 비읍 첨가고, 히읗이 끼어들면 히읗 첨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음운 첨가가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부르더라. 이제 이걸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된소리 되기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즉 교체가 아니고 즉 사이소리 현상이다. 또 첨가가 일어날 때도 어떤 경우에는 첨가가 아니고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음운 첨가라는 항목에서 공부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똑같은 이 단어들이 발음이 났을 때, 예를 들어 국밥이라는 단어와 눈길이라는 단어, 즉 맨입이라는 단어와 콩엿이라는 단어, 중요한 건 이 단어들을 발음을 먼저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보자마자 이건 어떤 현상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발음을 똑바로 하고 똑바로 한 다음에 즉 이게 사이소리인지 아니면 그대로 된소리인지 또는 니은 첨가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자, 발음을 해보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국밥, 얘는 눈길, 얘는 맨입, 얘는 콩엿. 즉
국밥의 경우에는 된소리가 일어났고, 그리고 눈길의 경우에도 된소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둘 다 된소리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생각이, 즉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사이소리라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해당이 돼야 한다. 첫 번째는 합성 명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언이나 부사 등 이렇게 명사가 아닌 경우에 된소리가 일어나는 건 사이소리라고 예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일단은 합성어여야 돼요. 합성어로 이루어진 명사여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음절이 울림소리로 끝나야 한다. 이 조건이 해당이 되면 사이소리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의할 건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발음이 먼저 일어나고 이 조건을 통과하면 사이소리지만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사이소리는 아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렇게 합성명사고 울림소리 뒤지만 된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니은 첨가가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발음이 똑바로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통과해야 사이소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국밥을 보면 국이라는 명사와 밥이라는 명사가 만났으니까 합성명사인 게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인 울림소리라는 조건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 못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뭐예요?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니까 의문현상 중 어디에 포함돼요? 교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반면에 눈길 하게 되면 낄하고 된소리가 났는데 조건을 봤더니 눈과 길 합성명사고 그리고 앞이 울림소리로 끝났어요. 그러므로 이는 뭐라고 부른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별도의 발음은 없어요. 똑같이 된소리가 나거나 첨가가 일어나요. 그리고 왜 첨가해서 사이소리를 배우냐면 바로 예전에는 된소리 되기나 이런 걸 첨가라고 했기 때문에 문법상 그동안 관례상 첨가 안에 넣었지만 이제는 사이소리 현상을 첨가라는 항목의 하위 요소로 보면 안 되죠. 있어요? 사이소리 현상 안에서도 된소리가 일어나는 경우는 교체고 반면에 니은이나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는 첨가의 일종이 되는 거지. 되었습니까? 자, 따라서 눈길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국밥은 그대로 된소리 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맨입을 보면 분명히 니은이 첨가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인 합성명사부터 통과를 못했죠. 그러니까 뭐 울림소리인 건 이제 상관이 없어져 버렸지. 왜냐면 맨입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맨은 접두사죠. 아무것도 즉 걸치지 않은 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이지 이게 남자의 입이 아니지? 알겠어요? 몇 개 없냐? 그래서 맨입하고 남자의 입이 아니지? 따라서 즉 이때 맨입은 공짜로 이런 의미잖아. 맨입으로 되겠어? 공짜로 이런 의미니까 얘는 통과 못했으니까 그대로 뭐예요? 니은 첨가라고 말하면 되지. 니은 첨가. 그렇죠? 그 다음 요새 내가 정확히 외래어 표기를 하면 캐러멜이지. 캐러멜. 우리 흔히 카라멜이라고 하는 거. 요새 이 캐러멜에 또 꽂혀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추우니까 그걸 빨아먹었더니 입안에 막 뛰어다니네. 자, 그래서 맨입 하면은 니은 첨가. 있어요? 니은 첨가. 그 다음 콩엿은 콩과 엿 합성명사죠? 그리고 앞이 뭐로 끝났어요? 이응 울림소리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니은 첨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 니은이 첨가된 사이소리 현상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쉬워 보이는 사이소리 현상이 어려운 건 왜 어렵냐? 아까도 말했지만 발음이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이 첨가됐을 때 이 조건을 따지어서 판단하면 되는데 이 조건이 맞다고 이런 발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이제 저 울림소리 중에 모음이 오는 경우, 모음이, 예를 들어 우리 시험에 머릿말이냐 머리말이냐 이렇게 출제하는 건 모음의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 시옷을 첨가하거든. 그러니까 시옷을 첨가한다기보다는 시옷을 받침에 적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얘가 머리라는 명사와 말이라는 명사가 만났고, 그리고 분명히 앞에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울림소리고, 왜냐면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죠. 그렇다고 해서 위에 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발음이 모르나? 머리말하고 첨가가 안 일어나요. 그죠?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시옷 받침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노랫말이냐 노래말이냐 하고 이렇게 시옷을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출제를 하죠. 그러면 이 경우는 노래라는 명사와 말이라는 명사가 만났고 앞이 모음이니까 시옷이다 이게 아니라 발음이 어떻게 돼요? 노랫말하고 니은이 첨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머리말과 달리 발음이 니은이 첨가됐기 때문에 조건을 통과하니까 즉 시옷 받침을 붙이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조건의 합성명사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첨가가 일어나서 발음이 되고 어떤 경우는 발음이 안 돼. 그러면 여기에 어떤 룰이 있느냐? 룰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은 수의적 변동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수의적 변동. 이 반대말은 결정적 변동인데, 즉 조건이 맞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부른다? 수의적 변동이라고 한다. 사이소리 현상은 대표적인 수의적 변동이기 때문에 결국 그 발음을 뭐 해야 돼? 주의 깊게 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이소리 현상은 예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예들을 공부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30항에 있는 한글 맞춤법 30항에 있는 예들을 모두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그리고 시험장을 가야지, 그러지 않고 평소의 습관을 그냥 믿고 사이소리 현상을 접근했다가는 어려워진다.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받침이 있는 경우도 된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안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우리가 주의해서. 예를 들어 김밥의 경우 과거에는 김밥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김밥도 발음을 허용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김밥이었으니까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 왜? 된소리가 안 났잖아. 그렇죠? 합성명사이고 앞이 미음, 울림소리지만 된소리가 안 났으니까 사이소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지. 그러나 지금은 이제 김밥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된소리가 났고 합성명사고 앞이 울림소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이소리 현상에서는 중요한 게 발음을 정확히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에서 이렇게 모음인 경우에는 모음인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뭘 받친다? 시옷 받침을 붙인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한자어일 때는 시옷을 붙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과니, 치과니,
대가를 치르다, 대가니 또는 식구를 만들다, 식구니, 시구가 아니고 식구, 식구. 그죠? 이런 것들은 다 한자어기 때문에 분명히 발음은 뭐야? 넷과 된소리 났고, 직과 된소리 났고, 대가 된소리 났지만, 그리고 앞이 모두 모음으로 끝나는 사이소리 현상은 틀림없지만 대신 뭐만 안 붙여요? 시옷만 안 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말들은 시옷이 빠져도 그 발음에 된소리가 나는 거라면 이는 분명히 사이소리 현상이다. 다만 시옷을 붙이지 않을 뿐이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둘 다 한자어일 때는 시옷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예외가 또 6개 있죠? 그 6개가 뭐예요? 곡간, 착간, 퇴간, 숫자, 횟수, 세방. 이건 또 예외더라 이거지.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꽤 어려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순간 헷갈리게 되는 그런 규정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시험 문제 이렇게 4단어를 줬다. 뭐가 있나? 이렇게 4단어를 줬어요. 그죠? 자, 이러고 질문을 다음 중 그 표기가 가장 올바른 거. 이러면 답은 뭐예요? 그 표기가 올바른 거 그럼 답은 뭐예요? 3번과 4번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를 다음 중 사이소리 현상이, 즉 음운 변동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답은 뭐가 돼요? 음운 변동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답은 4번밖에 없어요. 왜? 얘만 사이소리 현상이니까. 나머지는 표기가 다 틀렸거나 아니면 사이소리가 안 일어나잖아요. 봐봐, 지금 금방 했어도 못 풀어. 자, 봐. 얘는 뭐야? 등굣길이지. 사이소리 현상이야. 그러므로 뭐 해야 돼? 시옷을 표기해야 돼. 이미 표기가 틀렸어. 그 다음 얘는 내가 사이소리 현상이야. 근데 얘는 내는 한자어지만 가가 우리말이야. 내과가 아니라고. 얘도 사이소리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시옷을 표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 인사말은 올바른 표기야. 그러지만 뭐야? 사이소리 현상이 안 일어나. 이건 올바른 표기인데도 사이소리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대가는 사이소리 현상도 일어났고 올바른 표기잖아. 그러니까 다음 중 올바른 표기는 하면 3번, 4번이지만 다음 중 음운 변동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하면 4번밖에 안 된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얘는 똑같은 된소리, 즉 사이소리가 일어났지만 표기가 이미 틀렸으니까 음운 변동이 사이소리 현상이면서 올바로 표기된 건 4번밖에 없다고요. 물론 대가하고 대가하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대가를 낼 때는 즉 한자어를 써주겠죠. 대가하고 한자어를 써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큰 집이다 할 때 대가는 사이소리 안 나거든. 그러니까 한자어를 써줄 것이고, 한자어를 안 써줘서 지금 틀린 게 아니잖아. 뭔 소리인지 몰라서 틀린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등굣길하고 이런 경우도 절대 쉽지가 않은 게, 시험에 1번 등굣길, 2번 하굣길, 3번 곰달래길, 4번 귀갓길. 자, 이러고 출제했어. 다음 중 표기가 틀린 것은? 하고 물어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3번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길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모두 시옷을 붙여요. 귀갓길, 하굣길, 등굣길. 그런데 곰달래길처럼 도로명, 주소지의 경우에는 사이소리가 일어나도 시옷을 표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소리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꽤 많다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교재 예문 보고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히읗 첨가부터 보세요. 히읗 첨가는 사이소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히읗 첨가는 주로 암수에 접두사가 붙을 때, 암수에 접두사가 붙을 때, 지금 53쪽입니다. 암수에 접두사가 붙을 때, 즉 사이소리 현상은 히읗이 첨가되고, 이는 파생어들이니까 사이소리 현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암수를 붙일 때 히읗을 첨가하는 건 딱 9개의 단어밖에 없다. 읽어봅니다. 시작. 수강아지, 숙회, 수컷, 숙회와, 수탉, 수탉나기, 수톨적이, 수퇴지, 수평아리. 자꾸 읽으라고 할 때 읽어보고 그냥 공부하고 가자고. 자, 이 경우에는 딱 요 9개만 히읗이 첨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양이 할 때는 수코양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수거미지 수거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수벌이지 수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9개만 정했는가? 이 9개만 표준어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형태에서 항상 이론적으로 따져보는 건 좋은 공부가 아닙니다. 국어든 영어든. 결국 암기입니다. 됐습니까? 한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어는 암기예요. 대신 그 암기가 처음부터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해하면서 접근해서 좀 더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뜻을 익숙하게 하면 이제 우리 머리에 기억이 남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르는 단어는 100번, 1000번은 봐도 암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혀 문법적인 걸 모르는 아랍어 같은 걸,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으로 봐도 그건 외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법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외워지는 게 아니라 반복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 그래서 9개 이 단어들만이 거센 소리가 표기되고, 그리고 이 경우에 히읗이 첨가된 겁니다. 자, 이번엔 암을 붙여서 읽어보죠. 시작. 암강아지, 암캐, 암컷, 암키와, 암탉, 암탉나기, 암톨척이, 암퇴지, 암평아리. 또한 명사 안과 밖이 만나면, 안과 밖이 만나면 안팎이라고 소리가 나고, 역시 소리 나는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험 문제에 안팎에서 일어나는 의문 현상은 그러면 발음을 해서 안팎이라고 발음이 되면 당연히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형태소를 분석했을 때 이 안팎은 안과 밖이 맞는 거니까 뭐가 일어났다? 히읗이 첨가됐다. 두 가지를 모두 찾을 수 있어야지. 알겠어요? 발음상으로는 음절의 끝소리가, 왜? 쌍기역이 대표음 기역으로 교체됐으니까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났고, 또한 그 형태소를 보면 안팎은 안과 밖이 만난 거니까 히읗이 첨가됐다. 알겠죠?
다음 살과 고기가 만나도 우리가 뭐라고 표기한다? 살코기라고 표기하고, 또 머리와 가락이 만났을 때도 뭐라고 표기한다? 머리카락. 또 옆에 메모해봐. 우리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맞바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와 바람이 만났을 때에도 뭐라고 쓴다? 맞바람, 맞바람하고 표기하죠. 이와 같은 단어들은 히읗이 첨가된 경우입니다. 다음 비읍이 첨가된 경우입니다. 즉 대와 쌀이가 만났는데 표기에 뭘 써요? 뎁쌀이 하고 씁니다. 즉 왼쪽은 그것이 원래 만났던 형태고 표기는 모두 오른쪽으로 써야죠. 뎁쌀이고 또 벽시고 맵쌀이고 좁쌀이고 입쌀이고 햅쌀이고 휩쓸다죠. 그러나 이때와 저때는 주의해요. 이때 저때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입대 접대도 있어. 그러면 이때 접대가 있는데 입대 접대가 또 있다는 얘기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 미묘하게 의미가 다른 건 절대로 낱말 뜻을 보고 알 수 없고, 국어사전에서 뭘 해야 돼? 예문을 통해서 언제 입대라는 말을 주로 쓰고 언제 이때라는 말을 주로 쓰는가, 이렇게 예문을 통해 구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저때는 입대와 접대도 있고 이때 저때도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휘쓸다가 아니라 휩쓸다고, 그리고 좁쌀이 아니라 좁쌀이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 뭐가 어려운 거냐면, 음운 변동을 물었는데 대부분의 단어들은 발음하고 표기하고 다르니까 발음을 보고 음운 변동이 뭐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근데 이 경우처럼 발음하고 표기하고 같을 때는 재빨리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형태소를 분석하라.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했죠. 이게 중요한 거야. 발음과 표기가 다를 때에는 발음을 보고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났나 추리할 수 있지만, 발음과 표기가 같을 때에는 반드시 뭘 한다? 형태소를 분석한다. 아무 음운 변동도 안 일어났는데 시험에 물을 리는 없다. 그러므로 좁쌀은 형태소를 분석하면 뭐와 뭐가 만난 거다? 조와 쌀이 만난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비읍 첨가하고 첨가에 포함을 시켜야죠. 그렇죠? 아무런 음운 변동이 안 일어나는 건 어떤 경우야? 바로 발음과 표기가 같고 동시에 형태소를 분석해도 다를 게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인사말, 머리말 이런 거 아무런 음운 변동 안 일어난 거죠. 이해돼요? 머리와 말이 만났고 그리고 발음도 머리말, 이때는 아무 음운 변동이 안 일어난 거지. 알겠죠? 다 이제 사이소리 현상은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합쳐져 합성 명사를 이룰 때 두 말 사이에 의문이 첨가되는 걸 말한다. 자, 뒤로 넘겨 예문을 보죠. 먼저 여기서 말하는 된소리대기는 된소리대기라는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 안에서 된소리가 발음되는 경우겠지. 있어요? 읽어보면 신장, 길가, 등불, 촌사람, 말소리, 물독 모두 명사와 명사가 만났고 아범절이 울림소리로 끝났고 그리고 된소리가 발음된 걸 보게 됩니다. 이때는 된소리가 일어난 교체라고 말하지 않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교체죠. 이해됐어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교체죠. 다음, 된소리가 따라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는 된소리 되기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뭐야? 사이소리도 아닌 거지.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은 발음에 주의를 해야 돼. 은돈, 콩밥, 말방울, 밤송이, 고래기름, 기와집, 그리고 배다리 이런 경우엔 아예 된소리가 안 일어났으니까 시옷을 표기할 리도 없고 그리고 사이소리라고 말해서도 안 되죠. 이해됐어요? 자, 우리 이런 단어들로 또
주의해야 될 게 관건. 메모해봐. 관건이라는 단어. 이 문제는 해결의 관건이다. 이걸 자꾸 관건 그러면 안 돼요. 관건. 또 효과. 그 일은 매우 효과적이다. 효과. 또 교과서. 교과서를 읽다 그래야지 교과서를 읽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유리잔. 유리잔이 아니고 뭐야? 유리잔이야. 따라서 유리잔. 이 경우에 사이시오 붙여서도 안 되고 발음도 된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불렀던 그와 같이 평소에 우리가 발음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발음 자체를 주의해야 하고, 즉 효과다, 또 관건이다, 교과서다, 이런 말들은 발음 자체를 주의하고 그러므로 사이소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그 아래 보면 가끔 어떤 단어들은 발음이 두 가지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나무집과 나무집, 고깃배와 고깃배는 두 가지 발음을 허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나무집, 고깃배 이럴 때의 낱말의 뜻과 나무집, 고깃배 했을 때 낱말의 뜻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표기도 달라지겠지? 나무집, 고깃배 하면은 사이시옷을 넣어야 되고, 그냥 나무집, 고깃집, 고깃배 했을 때는 사이시옷을 넣을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나무집 그러면 나무로 지은 집이고, 나무집 그러면 나무를 파는 집이고, 고깃배 그러면 고기의 배라면 고깃배는 고기잡이 배를 말한다. 그러니까 문장에 고깃배를 써야 할지 고깃배를 써야 할지는 어떤 문장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음, 이제 니은이 첨가된 사이소리 현상을 보면 잇몸. 자, 이와 몸이 만났는데 발음이 이 몸이 아니라 뭐야? 잇몸. 그리고 명사 이와 몸이 만났고 앞에 명사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표기에는 뭘 쓰는 거야? 시옷을 쓰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인 표기는 잇몸하고 시옷 받침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만났는데 앞에 게 모음인데 표기에 사이시옷을 썼다는 얘기는 어떤 증거라는 거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증거야. 그런데 사이소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사이시옷을 썼다면 그건 뭐야? 틀린 표기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머리말, 인사말, 노랫말이 머리말, 인사말에서는 사이시옷을 안 붙이고 노랫말에는 사이시옷을 붙인다는 얘기는 노랫말만 니은이 첨가됐다 이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발음 자체를 주의를 해야 돼. 콧날이고 아랫마을이고 제삿날이고 혓마당이죠. 그러나 머리말은 발음 자체가 머리말이 되므로 사이시옷을 넣을 이유가 없다. 다음, 이제 니은이 첨가된 또 다른 예들로 주의해야 될 것, 집일, 솜잎을, 논일, 콩엿, 부엌일, 꽃잎, 눈요기는 모두 뒤에 오는 음절에 니은이 첨가된 경우인데 솜잎의 경우나 논일의 경우에나 콩엿의 경우는 또 눈요기의 경우는 분명히 앞에 울림소리가 받침에도 있고 발음도 울림소리니까 사이소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집일과 그리고 부엌일 그리고 꽃잎의 경우에는 표기의 울림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표기를 보고 아 이건 울림소리가 아니니까 니은이 첨가돼도 사이소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봐봐요. 여기 꽃잎이라는 말이 있으면 먼저 얘는 꽃하고 발음이 될 거고 그리고 잎하고 발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디귿이 대표음이 날 거고, 그리고 얘는 니은이 첨가돼요. 발음이 되고, 피읍은 대표음 비읍이 되는 거야. 그러면 꽃의 대표음 디귿이 나고 잎의 대표음 비읍이 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교체고, 여기 니은이 첨가된 건 니은 첨가가 일어난 거야. 문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디귿은 이 비음 니은을 만나 니은으로 바뀐다고.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가 일어났냐면 비음화가 일어난 거지.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설명한 대로 본다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니은이 첨가됐지만 비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얘가 먼저 첨가가 됐는지 아니면 얘가 첨가될 걸 알고 니은으로 바뀌었는지 이걸 애매하게 본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종적인 발음만 보자. 있어요? 그 전에 과정은 보지 말고 최종적인 발음만 봐서 꽃잎이 단순한 니은 첨가냐 사이소리 현상이냐라고 판단할 때는 먼저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 조건 합성명사냐 하는 건 표기를 보고 말을 하고, 꽃과 잎 합성명사다 하고 표기를 보고 말을 하고, 요 두 번째 조건 울림소리라는 조건은 표기를 보지 말고, 왜? 이 울림소리라는 표현 자체가 의문이잖아. 의문은 뭐야? 소리와 관계된 거지 형태와 관계된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은 음절은 소리와 관계된 얘기지 형태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거든. 형태의 가장 하위 요소는 형태소지 음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문법적 설명 속에 울림소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건 발음을 보는 거다. 그래서 최종적인 발음에 뭐가 있어? 울림소리가 나와 있으니까 이는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게 지금의 학자들의 설명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꽃잎이나 부엌일이나 또는 집일을 사이소리로 구별할 때는 그 형태에 있는 받침을 보지 말고 최종적인 받침에 울림소리가 등장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겠다. 이 얘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뒷말에 니은이 첨가된 경우를 봤고, 이번에는 앞뒤에 모두 니은이 첨가되는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예요. 깻잎 하면 니은이 앞뒤에 모두 첨가됐지? 또 나뭇잎, 베갯잎, 훗잎, 사삿잎, 가웬잎 이런 경우는 모두 앞뒤 음절에 니은이 첨가되어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의 발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된소리가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 또 하나는 니은이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 또 하나는 니은이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 그래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 30항을 봐도 그 얘들을 그런 순서로 적어둔 걸 확인할 수 있죠. 알겠죠? 다음 문제는 니은이 첨가되는데 앞이나 뒤에 리을이 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최종적인 발음이 리을이 되죠. 자, 이 경우 과연 니은이 첨가됐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리을이 첨가됐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거기 들릴, 서울역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서울이라는 명사와 역이라는 명사가 만났고, 이때 여기 니은이 첨가되어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 다시 리을과 니은이 만나 최종적으로 유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리을이 첨가된 것으로 얘기할 거냐, 이건 학자들이 어떤 설명을 하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리을이 첨가됐다고 말해도 되고 니은이 첨가된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해도 되고 이해돼? 대신 최종적인 발음은 서울역 하고 나고 이 경우도 당연히 사이소리 현상이겠지. 뭐냐면 서울과 역 합성어고 앞이 울림소리로 끝났으니까 니은이 첨가됐다고 말을 하든 리을이 첨가됐다고 말을 하든 즉 사이소리 현상인 거야. 다만 이 경우에 리을로 발음된다는 걸 주의를 해야죠. 그래서 들릴, 서울역, 물엿, 솔잎의 경우 이는 분명히 첨가가 일어났고 그걸 이제 니은 첨가냐 리을 첨가냐 하는 건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역시 사이소리 현상이면 변함이 없는 거야. 그렇죠? 다음 이제 사이시옷의 표기에서 조심할 건 우리가 방금 공부했듯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앞이 모음이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죠. 일어났을 때 앞이 모음이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데 문제는 뒤에 표기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도 아니고 당연히 사이시옷도 표기하지 않습니다. 뒤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있을 때는 사이소리 현상도 아닐 뿐더러 또한 사이시옷을 표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말에서 왜 거센 소리, 된 소리일 때 시옷을 못 쓰는지 알겠어요? 그 경우는 사이소리가 아닌 거야. 이해되나? 그러므로 개똥 할 때 시옷 쓰면 안 되고 보리쌀 할 때 시옷 쓰면 안 돼. 또 허리띠 시옷 넣을 수 없죠. 배탈 시옷 넣을 수 없고 허리춤 시옷 넣을 수 없고 위층 시옷 쓸 수 없다 이 말이야. 개펄 시옷 쓸 수 없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말에 개펄이 아니라 갯벌이라는 별개의 말이 있고 갯벌 할 때는 사이시옷을 쓸 수 있지. 왜냐면 표기에 벌하고 표기를 하니까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된 경우에는 예외 6개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표기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한마디로 모음일 때 사이시옷을 표기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 고유해야겠다. 둘 다 한자일 때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과 할 때 분명히 사이소리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안 쓰는 거야. 또 개수 분명히 사이소리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개수라서 개수를 쓴 게 아니라 분명히 개수 된 소리가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이지만 둘 다 한자어를 안 쓴다고. 선생님 그러면 이게 한자어인지도 그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죠. 알아야죠. 자꾸 공부할 때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어렵다고 그걸 나만 어렵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말했지만 공부는 어려운 거야. 쉬운 거 아닙니다. 공부가 쉬웠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했겠지. 공부가 쉬웠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데 시험이라는 것을 두질 않겠지. 누구라도 공부를 쉽게 하니까 경쟁이 안 될 테니까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포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우니까 엄두를 못 내니까 그러니까 경쟁 시험이라는 걸 두고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 어렵다고 억울해하지 말라 이거야.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공무원으로서 충분한 소양이 있고 마음가짐이 있고 국가에 헌신한 생각도 있는데 시험이 있어서 내 발목을 잡는다고. 시험이 없다면 너보다 더 국가에 대한 소명감과 책임의식 가진 사람 더 많아.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두고 걸러내는 거야. 다른 기준이 있으면 말을 해봐. 인류 역사상 다른 기준이 없어. 물론 서양처럼 땅덩이가 넓고 직장이 많고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이 드물고 이럴 때는 시험 안 치고 추천이나 또는 집안의 무슨 가문에 따라 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 됐어요? 그러나 동양에서는 과거제의 역사는 1000년이 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과거제 처음 시행한 게 언제야? 고려 때야. 고려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야. 누군들 시험이라는 게 귀찮고 힘들지 않겠어. 특히 조선조에 갑자기 떼거지로 양반들이 신분이 많아졌을 때 다들 뭐야? 시험 안 보고 하려고 얼마든지 방법을 썼죠. 그래도 이게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이게 아니면 뽑을 재주가 없는 거예요. 공평하게 뽑을 이유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행정을 보는 자리는 결국 시험을 봐서 뽑고, 그러나 머리가 아닌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은 시험은 요식행위고 뭐야? 체력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그 시험에 필요한 걸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탤런트 되는데 필기시험 봐요? 아니거든. 탤런트가 무슨 필기시험 필요하겠어. 그러나 공무원은 연기자가 아니잖아. 늘 문서 보고 글을 보고 정리하고, 그래서 필기시험이라는 걸 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만 테스트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는 하기 싫고, 그죠? 공무원은 되고 싶고,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오랜 역사 동안 있어. 뭐야? 정치꾼이 되면 돼. 있습니까? 정치꾼이 되면 시험 안 보고 장관도 되고 시험 안 보고 구청장도 돼. 대신 걔네들은 도박을 거는 거지. 왜? 시험을 안 치니까 어때요? 하겠다는 새끼들이 많고, 그리고 또 뭐야? 별놈들이 다 덤비는 거지. 그래서 정치판이 더러운 이유는 그런 이유야. 너도 소문감을 가졌다고 떠들고, 내가 국가를 위하겠다고 떠들고, 이런 새끼들이 시험이 없으니까 서로 뭐예요? 거짓말을 만들고 돈만 쏟아붓고, 어떤 놈들이 해도 똑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국회의원 되는데 만약에 시험 친다면 지금의 한 90%는 다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거든. 하나는 시험 쳐서 들어가는 직업 공무원이 있고, 또 하나는 뭐야? 시험 안 치고 정치판에 뛰어다니면서 이 추운 날 피켓 들고, 그죠? 시위하고, 아니면은 국회의원 뒷고문이 다니면서 뭐 조그만 사무총장이라도 하려고 뛰어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시험 안 치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은 치기 싫은데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저기 자유한국당에 가거나 민주당에 가거나 그러면 돼요. 아직 여러분들 나이에. 알겠어요? 거기서부터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뒤따라 다니면서, 그죠? 국회의원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똥구멍이라도 핥으면서 계속 다니면 그러면 공무원 되죠. 왜냐면 국회의원 비서도 공무원이니까. 결정적 공무원이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 그거를 판단하는 거. 여기서 어떤 게 더 쉽냐는 건 본인의 적성에 뭐가 많으냐 이거지. 앉아서 공부하는 게, 자존심 세우면서 공부하는 게 낫는지, 아니면 뭐야? 자존심은 좀 버리고, 그죠? 공부 안 하고 국회의원, 그죠? 빤스 빨아주고 이러면서 뛰어다니는 게 낫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나름이야. 선생님이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자기 취향에 따라 하시면 돼. 그러니까 공부할 사람은 학원으로 오고,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정당 당사로 가. 됐어요? 여기 주한영 내리는데 뭐 플래카드에 뭐 아무개가 무슨 뭐라고 써있더라? 장관급 뭐에 뭐 대접을 받는다 이러면서 플래카드를 몇 개를 걸어놨더라고. 무슨 국회의원이 뭐 국회 사무총장 됐나 봐요. 여러분들 장관하고 장관급하고는요 급이 달라요. 이해돼요? 정말 시골도 아니고 플래카드 붙여놓는데 어느 단체에서 했나 그랬더니 무슨 뭐 푸르미 협회 정말 난 겨우 이거 몇십 분 내려오는 요 거리인데 여기 인천만 와도 무슨 60년대에 왔나. 내가 오늘 또 한 번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문신한 새끼들이 저 역 주변에 많나 몰라.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거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젊은 애들. 이거 옷 파는 애가 뭐 담배 핀다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여기 문신 있고, 또 뭐 여기 커피숍에서 커피 팔던 애가 뭐 유리통 들고 이렇게 나오면 뭐 등에 문신 있고.
여기 문신 없으면 일 못해요? 여기? 아, 좀 심한 것 같아. 다른 지역보다. 유독 주안역 주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왜 이렇게 문신을 선호하나 몰라. 그리고 문신도, 이쁜 걸 좀 하든지, 60년대 문신 막 용 그려져 있고, 호랑이 그려져 있고, 이런 거. 이 새끼들이 참. 문신도 좀 안 보이게, 살짝 안 보이게 예쁘게 한다고. 그게 아니라 무슨 무식하게 팔뚝 다에다가 하고, 목 전체로 막, 귓구멍까지 올라오게 하고. 그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다 드러나게 하는 애들은 나는 절대 공무원 시험 안 봅니다. 이런 애들이지. 아세요? 문신 있으면 못 본다. 그러니까 하여간 올 때마다 전에는 그런 거 보면은 한두 명 그러면은 좀 섬뜩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야? 섬뜩한 게 아니라 아주 비루해. 저 뭐 하는 새끼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거기 한자어와 한자가 올 때는 한자어가 올 때는 반드시 사이소리가 일어나더라도 시옷을 안 쓴다는 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이소리가 안 일어나서 안 쓴 건지 아니면 사이소리가 일어나는데 둘 다 한자어를 안 쓴 건지 이걸 구별해야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우유병 사이소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시험 못 쓴다고. 초점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지? 초점 분명히 된 소리가 일어나는 사이소리인데도 시험 못 쓴다고. 백지장 시험 못 쓴다고. 예외 6개 불러봐. 뭐라고요?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택간, 횟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착간은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못 붙이고. 됐어요? 반면에 곡간차는 곧과 간차가 만난 게 아니라 곡간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고 차와 만난 거니까 시험 붙이는 것이고. 왜냐면 곡간이 예외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착간은 기와 착간이 만난 게 아니잖아. 기차와 간이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예외가 아니니까 시험 못 붙이지만 곡간차는 곡간이라는 말하고 차가 만난 거니까 이미 곡간이 먼저 이루어진 거니까 시험 붙였다고요. 전세방은 전세와 방이 만나는 거니까 둘 다 한자니까 시험 못 붙이고. 그렇죠? 근데 전세집은 집이 우리말이니까 시옷을 붙였지. 다만 전세집하고 사이소리가 나니까 시옷 붙인 거야. 만약에 발음이 전세집이었으면 당연히 안 붙였겠죠. 그렇죠? 무조건 우리말 온다고 시옷 붙이는 게 아니니까. 발음이 분명히 전세집하고 나기 때문이지. 예산이라고 발음이 되니까. 만약에 얘가 예사일이라고 발음됐다면 안 써야죠. 그러나 예산이라고 니은이 첨가되니까 시옷 붙였고, 가웬일, 사산일 모두 니은이 첨가되어 시옷을 붙였죠. 그렇죠? 자, 그 밑에 기타 현상들. 여기 기타 니은 첨가는 무슨 말이야? 사이소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이소리에 해당이 되지 않는 첨가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합성문서가 아니거나 앞이 울림소리가 온 경우가 아니겠지. 알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죠.